안녕하십니까. 발표자 6중대 4학년 송재경 생도입니다. 지금부터 DQN 기반 협수로 자율항해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수로란 항로 또는 수로의 폭이 좁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대형선의 통행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대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협수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수로에서는 어선, 급유선 및 여객선 등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선박이 항행하며 통행에도 제약이 따르기에 충돌,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함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양사고의 특성상 한 번의 사고로 해양환경 및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 마비 사고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해양사고 통계에 의하면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이러한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사고 원인으로는 운행과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충돌사고의 경우 90% 이상이 운행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경계소홀과 항행법규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수로 항해 중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집중력을 투자하거나 추가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 인적자원이 소모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는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AI를 협수로 항해에 도입한다면 인적자원의 소모도 줄이고 실수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는 DQ 네트워크 기반 협수로 자율항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AI는 함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갈지, 직진을 할지, 왼쪽으로 갈지를 지시합니다. 이때 함정의 움직임은 이미 최적화되어 있다고 가정하기에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함정이라는 행동자, 협수로라는 환경, 각도별 육지까지의 거리라는 상태, 생존 시간만큼 보상, 충돌이라는 종료 조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함정은 GPS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육지와의 거리를 여러 각도에서 받아옵니다. 이러한 거리들의 집합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AI가 받으면 이것을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왼쪽인지, 직진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 판단을 함정에 전달하여 안전하게 협수로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AI가 어떻게 학습을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 시스템은 큐러닝을 기반으로 한 딥큐러닝이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큐러닝이란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값들의 합인 큐밸류를 표에 기록하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미래의 보상의 경우에는 감마라는 감수 기술을 덧붙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얻는 보상의 경우 현재 자신에게 이득이 비교적 덜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마는 미래일수록 거듭해서 곱해집니다. 이렇게 표의 내용이 치워지면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보상들의 합인 큐밸류가 높은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본 시스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학습 시 보상은 함정의 생존 시간, 목적지 도착 여부입니다. 함정은 육지와의 거리라는 상황을 받습니다. 각각의 행동으로 인해 이어질 보상값들의 합을 비교하여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선택하면 함정은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세 가지 선택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때 왼쪽으로 갔을 때의 큐값은 3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았던 선택지인 직진으로 큐값 5점을 얻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행동값으로 인한 큐값의 변화가 생기므로 표를 갱신시킵니다. 큐러닝 학습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학습되지 않았을 때에는 행동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러다가 학습이 반복될수록 무작위로 선택할 확률을 점차 낮추어 축적된 데이터 속 가장 최적화된 값을 찾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큐러닝은 표에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상황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잡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DQN, 딥큐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DQN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큐밸류를 수학식 대신에 인공지능 신경망을 사용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훨씬 더 많은 변수가 들어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QN은 환경의 행동을 취한 뒤 다음 상태와 보상을 받고 이를 기억한 뒤 에피소드가 종료되면 이를 다시 복귀하며 학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현재 상태, 행동, 다음 상태, 보상을 샘플로 뽑은 후 DQ 네트워크에서 학습시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QN은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용하기에 Q-밸류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용하기에 Q-테이블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재미없는 이론은 건너뛰고 실행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대씩 진행시키면 학습이 더디기 때문에 30대를 한꺼번에 학습시켰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은 단순히 협수로에서 자동항해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인함대의 자동항해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뒤에 두 척의 함정이 뒤따라오는 것을 이상 없이 구현하였고 이 시스템을 통해 훗날 해군이 무인함대를 가지게 된다면 군항에서 협수로를 거쳐 임무지까지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 경과를 보겠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점차 학습하여 멀리까지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안정된 기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시나리오가 진행될수록 받는 점수값이 늘어나다가 마지막에는 학습이 완료되어 점수가 수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 제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진은 옥포항의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협수로 항해가 이루어질 공간을 선택합니다. 이 구역의 지도를 불러옵니다. 이 협수로에서 선박이 지나갈 경로를 표시합니다. 인공지능이 녹색을 육지로 인식하게 설정해 놓았으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경색을 입힙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학습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수로 자동항해 시스템은 국내 다양한 협수로에 적용 가능하며 협수로 항해 시 인적 자원과 실수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미래 무인함대의 기동에도 쓰일 목적으로도 설계되었습니다.
결혼입니다.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해군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